네, 안녕하세요. 팡팡쌤을 도와서 오늘 하루 용접기능사 CBT 기출 보건 문제를 풀어볼 이쌤이라고 합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 중에서 최소의 밀도로 가장 가볍고 확산 속도가 빠르며 열전도가 가장 큰 가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전도가 가장 큰 가스는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낮은 가스일수록 열전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을 텐데요. 네, 부탄 같은 경우는 58, 그리고 프로판으로 갈 때는 44, 그리고 메탄 같은 경우는 16에 수소는 딸랑 2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수소가 분자량이 2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자량이 낮아서 열전도가 가장 크겠구나 라고 해서 1번 수소를 고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메탄 같은 경우는 CH4, 그리고 프로판 같은 경우는 C3H8, 그리고 부탄 같은 경우는 C4H1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소가 H인 부분에서 메탄, 프로판, 부탄 다 여러 가지로 분자량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가장 열전도가 큰 가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은 1번. 자, 다음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2번 용접 이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이별은 실제로 용접을 하면서 용접 후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열량입니다. 그렇죠? 열량이에요. 그렇죠? 이 열 때문에 수축 변형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판의 예열 온도입니다. 그렇죠? 딱 보기만 해도 열 때문에 수축 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판의 예열 온도가 높거나 낮게 되면은 수축 변형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판 두께에 따른 이음 현상입니다. 네, 주로 용접 기능사에서는 6T나 9T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6T에 머금는 열량과 9T에 머금는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음 형상으로도 충분히 수축 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자, 1번 가접. 가접은 왜 거리가 멀까요? 네, 기본적으로 가접은 용접 전 재료의 형태를 잡아주는 작업입니다. 네, 잡아주는 작업인데 열을 얼마나 많이 머금고 있죠? 사실상 그 부위, 딱 점 같은 그 부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축 변형에는 영향을 가장 미치는 인자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음 중 용접 시 수소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결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수소의 영향과 가장 먼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기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공은 용융금속 안에 발생한 기포가 응고할 때 이탈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수소가 이탈하지 못하고 그 안에 가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균열. 균열 같은 경우는 용접 시 유입된 수소가 그 온도 때문에 가스화가 되어 수소 크랙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균열도 또한 수소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은점은 화면에 나타나는 은백색을 한 그 생선 눈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에서는 이 은점을 PCI라고 볼 정도로 이 은점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은점은 생선 눈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데, 이 은점이 수소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 설포가 되겠습니다. 자, 설포는 황을 영어로 하면 설포예요. 기본적으로 황이 설포이기 때문에 이 설포는 황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 설포 크랙 같은 경우는 강에 있는 황이 철과 만나서 황화철을 만드는데 이 황화철이 녹는 점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나오는 결함이 설포이기 때문에 답은 4번 설포가 되겠죠. 자, 다음
X선이나 감마선을 재료에 투과시켜 투과된 빛의 강도에 따라 사진 필름에 감광시켜 결함을 검사하는 시험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분 탐상 검사 한번 보도록 하죠. 자분 탐상 검사 같은 경우는 재료를 자화시켜서 자성을 띠게 만든 후에 그 안에 철가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럼 표면에 철가루가 붙겠죠? 하지만 이 철가루가 표면에는 붙지 않고 결함이 있는 곳에만 이렇게 철가루가 붙게 됩니다. 네, 그 철가루가 붙는 모습을 보고 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자분 탐상 검사고요. 자, 침투 탐상 검사 같은 경우는 침투제를 뿌리죠. 네, 침투제를 맨 처음에 뿌린 후에 그 다음에 현상제를 뿌립니다. 네, 현상제를 뿌리는데 침투제를 뿌리고 표면을 닦고 나서 현상제를 뿌리는데 이 현상제를 뿌리고 나면은 침투제가 결함 부위에 있었던 것이 빠져나오면서 이 현상제와 만나서 자외선을 쬐게 되면은 보이는 그런 그런 현상 때문에 침투 탐상 검사라는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초음파 탐상 검사는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차를 통해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방사선 투과 검사인데요. 방사선 투과 검사에서는 이 X선과 감마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X선 같은 경우는 투과율이 감마선보다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박판이나 두껍지 않은 그런 재료들을 검사할 수 있고요. 감마선 같은 경우는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 용착금속의 인장 강도가 55 뉴턴 퍼 미터 퍼 세제곱입니다. 네, 미터 퍼 세제곱이 아니죠. 네, 미터 퍼 제곱일 겁니다. 네, 제곱일 거고요. 네, 55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리고 안전율이 6이라면 이음의 허용 응력은 약 몇 뉴턴 퍼 미터 제곱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율은 여러분들 공부한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율인 6, 그리고 인장 강도가 55 뉴턴 퍼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허용 응력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6이 밑으로 내려오고 허용이 위로 올라오면서 55 뉴턴 퍼 미터 제곱을 6으로 나누게 되면 9.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및 용도에서 지시 용도 색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축구 시합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자, 노란색부터 한번 볼까요? 노란색은 뭐죠? 네, 옐로우 카드 경고죠. 네, 자, 빨간색은 뭐죠? 네, 금지 및 경고입니다. 그렇죠? 자, 녹색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비상구를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네, 안내하는 거죠. 어디로 안내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비상구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내의 용도를 하고 있고요. 자,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나왔죠. 네, 지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1번에 있는 검은색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빨간색과 이 노란색의 그냥 보조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주 쓰이는 보조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티그 용접 토치의 분류 중 형태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티그 용접 토치는 기본적으로 Y형 토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T형 토치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T형 토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서만 그리고 직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용접이 되어 있죠. 여기 분홍색이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티그 용접 토치인데 이제 이렇게 직선형으로도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두 개를 번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시블 토치라고 해서 머리 각도를 꺾을 수 있는
플렉시블형 토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중 파괴시험 검사법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식시험, 그렇죠? 부식시험은 뭐죠? 재료에 손상을 시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알고 가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파괴시험 같은 경우는 재료에 손상을 가는 그런 시험법이기 때문에 부식시험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침투시험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침투제와 현상제를 이용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3번 음향시험 같은 경우는 뭐 기계가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쳐본다거나 그 기계의 소리를 듣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음향시험은 비파괴시험 검사법입니다. 자, 4번 와류시험 같은 경우는 와전류, 코일에 있는 와전류를 이용해서 검출하는 비파괴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부식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용접봉의 용융속도를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접봉의 용융속도는 용접봉이 얼마나 타들어갔나, 타들어갔나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용융속도는 전류와 조금 더 관련이 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용접봉의 길이가 정답이 되겠죠. 사실상 다른 내용들은 용융속도랑은 완전히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이것은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용접봉의 길이라고 보고 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저항용접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항용접은 통전하여서 발생하는 저항열을 이용해서 가열한 다음 그리고 압력을 가해서 용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보게 되면 자, 1번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물론 맞겠죠. 그리고 2번 후 열 처리가 필요하다. 그쵸? 후 열 처리가 필요합니다. 왜죠? 가압을 하기 때문에 이 가압한 부분에 대해서 후 열 처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쵸? 자, 3번 산화미 변질 부분이 적다. 그쵸? 왜냐? 그 가열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산화 및 변질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자, 4번 용접봉 용제가 불필요하다. 그쵸? 그럼 다 맞네요. 그러면 정답이 뭐죠? 그쵸? 후 열 처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장점이 아닌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후 열 처리가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수직판 또는 수평면 내에서 선회하는 회전 영역이 넓고 팔이 기울어져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 주로 스폰 용접, 중량물 취급 등에 많이 이용되는 로봇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4번 직각좌표계 로봇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여기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이쪽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직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직각 좌표계 로봇이고요. 자, 3번에 있는 원통 좌표 로봇은 이렇게 직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한번 해줄 수 있고 위아래로 갈 수 있으면서 이렇게 직선을 뻗을 수 있는 것이 원통형 좌표 로봇입니다. 자, 2번에 있는 극좌표 로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대 한번 뻗어주고 이렇게 한번 뻗어준 다음에 여기서 한번 회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직선 운동할 수 있으면서 여기서는 각도 여기 있는 각도를 줄 수 있는 것이 극좌표 로봇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 다관절 로봇은 이쪽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쪽도 회전할 수 있고 이쪽도 회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도 회전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로봇 네 가지를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 여기에 각도가 점점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각도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회전 영역이 넓고 팔이 기울어져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회전 영역이 넓고 그리고 수직판 또는 수평선 내에서 선회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선회하면서 회전해서 위아래로 상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극좌표 로봇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두고 가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자, 용접부를
끝이 구면인 해머로 가볍게 때려 용착 금속부의 표면에 소성 변형을 주어 인장 응력을 완화시키는 잔류 응력 제거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수 해머를 사용하여 모재 표면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해 주어 재료 내부에 있는 잔류 응력을 완화시키는 이 방법이 뭐냐? 자, 피닝법입니다. 피닝법은 바로 이 방법이고요. 자, 나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논의 풀림법 같은 경우는 유지 온도는 625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넣을 때 그리고 빼낼 때 온도는 300도 정도로 해서 여기 있는 잔류응력을 조금 더 제거해주는 방법이고요. 자, 저온 응력 완화법 같은 경우는 가스 불꽃에 의해 150도에서 200도로 가열한 뒤에 순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을 일으켜줘서 그리고 응력을 제거해주는 거죠. 자, 4번 기계적 응력 완화법 같은 경우는 잔류응력이 있는 제품에 하중을 줍니다. 네, 하중을 주어서 소성 변형을 일으킨 후 하중을 제거하면서 잔류응력을 제거하는 방법이 기계적 응력 완화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죠? 1번 피닝법이 되겠죠. 다음 중 전자빔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게 전자빔, 레이저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플라즈마.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냐? 굉장히 좁은 곳에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굉장하겠죠. 그래서 그중 하나인 전자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자빔 용접은 진공 중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를 고전압으로 가속 또는 피용접물에 충돌시켜 그 에너지로 용접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용입이 낮아 후판 용접에는 적용이 어렵다. 용입이 낮다고요? 아니죠. 용입이 낮은 게 아니죠. 왜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입이 낮은 게 아니라 높습니다. 낮은 게 아니라 높죠. 그리고 후판 용접에는 적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2번 성분 변화에 의하여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나 내식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공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계적 성질이나 내식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3번 가공제나 열 처리에 대하여 소재의 성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용접할 수 있다. 맞겠죠? 그리고 4. 이쪽에 있는 정도로 높은 진공실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를 고전압으로 가속시켜 용접을 한다. 이 말도 물론 맞겠죠. 정답은 1번. 그리고 자, 다음 팁 끝이 모재에 닿는 순간적으로 팁 끝이 막혀 팁 속에서 폭발음이 나면서 불꽃이 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1번 인화. 인화 같은 경우는 팁 끝이 순간적으로 막히면서 가스 혼합실까지 불꽃이 도달해서 토치를 빨갛게 달구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불꽃이 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겠죠. 인화는 아니고. 자, 2번 역화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불꽃이 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팁 끝이 막혀서 팁 속에서 폭발음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답은 2번. 자, 다음 역류를 보게 되면 내부 기관에 막혀 산소가 밖으로 못 가고 저압의 아세틸렌 쪽으로 흐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역류는 역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선화는 따로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용접 변형의 교정법에서 점숙축법의 가열 온도와 가열 시간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일까요? 점에서의 가열 온도랑 가열 시간을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실험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은 3번 500도에서 600도 30초가 되겠습니다.